서인경 회장은 검은 옷차림에 검은 우산을 들고 묘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친 후 눅눅한 흙 냄새가 남아 있었고 제사를 준비한 흔적들이 묘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오래된 피로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의 기일마다 반복되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묘 앞에 서자 이미 누군가가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다녀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향로 옆에는 아이들이 놓았을 법한 색색의 꽃이 조심스럽게 꽂혀 있었습니다. 인경은 잠시 멈춰서서 그 작은 꽃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묘비 옆에 웅크린 한 여인과 3명의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아이들을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인경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삼키며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셋 다 같은 또래로 보였고 또렷하게 닮은 외모는 한눈에도 삼남매가 아니라 새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인경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얼굴들을 살폈습니다. 순간 아들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묘지 입구 쪽에서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인경은 본능적으로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빠르게 움직여 언론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동에 놀란 여인은 아이들을 더 세게 끌어안고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리 오세요. 서둘러야 합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인경은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이 그녀의 어깨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잠시 후 현장은 어수선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밀려들었고 경호원들이 이를 막으며 혼란이 커졌습니다. 인경은 묘비 옆에 떨어져 있는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몸을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과 그 낯선 여인이 함께 웃고 있었고 배경은 오래된 놀이공원으로 보였습니다. 인경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굳게 쥐었습니다. 비어있는 묘 앞에 다시 서자 그녀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인경은 묘소에서 돌아온 후에도 봉투 속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집무실 안에서 여러 번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얼굴과 아이들의 닮은 모습을 비교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비서를 불러 한소연의 신원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가 도착했고 서류 속 이름은 분명히 한소연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녀가 과거 아들과 가까이 지냈던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두 사람이 오랫동안 교제했음을 보여주는 흔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인경은 눈썹을 좁히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새쌍둥이의 출생 시기가 아들이 세상을 떠난 해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서류를 끝까지 읽어내려갔습니다. 보고서에는 한소연이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아이들을 출산했고 이후 홀로 키워왔다는 사실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일부 인물들은 이미 풍문을 접한 듯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사는 언론 차단을 서둘러야 한다며 긴급회의를 제안했고 또 다른 이는 아예 아이들의 존재를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인경의 머릿속은 아이들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보이는 얼굴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여전히 봉투 속 사진을 꽉 쥔 채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강한 욕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인경은 마침내 비밀스럽게 한소연을 직접 만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인경은 깊은 밤 외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적한 호텔 라운지를 빌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비밀리에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넓은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낮은 조명 아래 고요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코트를 입은 한소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경은 손에 쥔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과 소연의 웃음은 더 이상 지워낼 수 없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소연은 순간 눈길을 피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인경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억눌린 듯한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새쌍둥이가 아들의 아이임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인경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소연은 아이들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가문의 압박과 냉대 속에서 버틸 수 없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가문의 권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인경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가 쪽에서 반짝이는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회사 정보팀 직원 몇 명이 몰래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연은 순간적으로 눈치를 채고 굳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퍼진다면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인경까지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돌려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인경은 사진을 다시 움켜쥔 채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의 일면에는 굵은 제목이 실렸습니다. 재벌 회장과 숨겨진 손주, 새쌍둥이 존재 드러나. 서인경은 신문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가 이 사건을 실시간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이사들이 차례로 들어와 대책을 논의했지만 목소리는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한 임원은 소연이 의도적으로 기자에게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임원은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인경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암시를 던졌습니다. 인경은 말을 아꼈지만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사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주주들은 불안감을 드러내며 이사회에 항의했습니다. 고객사에서도 문의가 빗발쳤고 언론은 아이들을 숨겨진 상속자라 부르며 끊임없이 추적했습니다. 새쌍둥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어 아이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소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플래시 세례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소연은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파파라치들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고 집 앞에는 캠프처럼 진을 친 취재진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경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회장으로서 회사의 명예를 지켜야 했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의 피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당장 준비하세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 복잡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인경은 결국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회장실 앞 광장은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기자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며 장내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어수선했습니다. 인경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굳건했지만 눈가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어 새쌍둥이의 존재와 그 출생의 배경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말이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메모를 하거나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용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일부는 스캔들이라 몰아붙이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발표 직후 언론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몇몇 매체는 인경을 가족을 지킨 어머니로 묘사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매체는 경영권 위기를 덮기 위한 감정 연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발표 직후에도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사회는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 임원들이 연합하여 인경의 퇴진을 논의했고 비밀리에 새로운 후계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직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은 극에 달했지만 인경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앞섰습니다. 그 순간 인경은 경영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한소연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억지로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닌 세상 속에서 보호받게 되리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인경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 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검찰이 전격적으로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로비와 회의실마다 수사관들이 들어섰고 직원들은 긴장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비밀 문건이 차례로 압수되며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사 결과 언론에 흘러나간 정보의 출처가 드러났습니다. 몇몇 고위 임원들이 새쌍둥이 존재를 이용해 경영권을 흔들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배임과 정보 유출 혐의로 소환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대중은 회사 내부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서인경은 비서실에서 이 보고를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번 사건의 근원에 오래된 가문의 비밀이 얽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일부 친족들이 상속권을 차지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소연은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녀가 모아온 병원 기록과 출생 증명서가 아이들의 신분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새쌍둥이를 합법적인 상속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인경은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법적 지위가 확정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용기를 다시 평가하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혼란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불안했던 주가도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인경은 다시 아들의 묘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 아이들을 내가 지켜주마. 새쌍둥이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의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반 아이들도 점차 말을 걸며 다가왔습니다. 새쌍둥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서인경은 아이들이 등굣길에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회사 대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퍼졌고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한소연은 과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돕는 일을 맡으며 조금씩 삶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기고 눌러왔던 삶이 아닌 세상과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CEO 체제하에서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새로운 경영 전략이 발표되었고 직원들은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가문 내 갈등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속제도와 기업 문화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쌍둥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면모를 닮아갔습니다. 웃는 모습에서, 집중하는 눈빛에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흔적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경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인생의 의미는 이제 분명했습니다. 가문 내 반대 세력은 힘을 잃고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고 언론은 이번 사건을 가문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경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새쌍둥이는 훌쩍 자라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검은 옷을 차려입고 묘를 찾았습니다. 인경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묘 앞에 도착하자 한소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속에는 아들이 생전에 남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아이들과 미래를 지켜주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쌍둥이는 편지를 차례대로 읽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비 앞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고 인경은 그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고 묘 앞의 공기는 따뜻하면서도 장엄했습니다. 인경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고통이 조금은 풀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너의 피가 살아있음을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새쌍둥이는 아버지의 묘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천천히 묘를 떠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위에 비치는 햇살은 부드럽게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세대를 향한 희망 속에서 끝을 맺었습니다.